네, 안녕하세요. 이번 9월달 영업 입시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받게 될 이지환 점장입니다. 저희 9월달이 저희 되게 바빴잖아요. 6월달, 7월달, 8월달 다들 썸머 영업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셨을 건데 6월달, 7월달, 8월달에 내가 썼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9월달이 되면 쉬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9월달이 가장 중요한 달이 될 겁니다. 바로 다음 달인 10월달에는 이제 추석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긴 연휴가 있습니다. 9월달은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주가 아니라 10월달을 준비하는 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지금 말씀드리게 될 영업 이슈는 정말 이슈가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용도 어려우니까 자세히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내용, 여기 앞에 글씨가 좀 작으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 내용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라는 게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이제 생존하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제 사망을 하는 시기보다 생존하는 시기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을 당장 내가 쓰지 못하면은 오랫동안 이어지는 노후의 저주라고도 부르죠. 오랫동안 이어지는 노후에서의 가난함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사람이 사망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게 사망보험금 유동화예요. 한마디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노후자금으로 미리 선지급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런 건 원래 종신보험에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과거에 가입하시던 종신보험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순수 사망보험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존 시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부 제도가 나온 게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슈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방금 전에 사망보험금을 내가 먼저 살아있을 때 당겨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사망보험금 자체를 자녀에게 주고 싶다 또는 가족에게 주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자체를 가족한테 줄 수 있는 상속 플랜 관련돼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시기별로 필요자금. 과거에는 진단금이라는 거,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받는다, 수술하면 수술비를 쓴다, 이런 식이었겠지만 지금은 시기별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대로 쓰고 총 금액을 돌려받는 개념의 주요 치료비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기별로 새로운 상품들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릴 거고, 네 번째, 지금 모든 것의 초점이 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노후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생기는 것들의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저희 보험사들의 가격이 일괄적으로 오른 적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정 이율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나이대, 앞으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시기는 100세가 아니라 120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수명이 변화했었죠. 그래서 기대 수명의 변화에 따라 보험사들도 노후자금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용은 치매간병, 전형적인 노후 질병이죠. 관련된 트렌드가 새로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들 저희가 드디어 그 알사, 원래 저희랑 이게 엘사죠, 엘사. 저희랑 같이 등재가 안 돼 있었던 그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새로운 상품들 저희가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저희 인칸에 이렇게 다 정리해서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있죠.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뭐냐면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내가 생존 시에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거예요. 보통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가입을 하지만 대부분 자기의 연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가기 때문에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쓸 수 있게 만든다 라는 게 사망보험금 유동화고, 10월달 이내에 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 연금이면 충분한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이 정도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노후가 충분한가? 여러분들 노후자금 그렇게 잘 준비되어 계신가요? 혹시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연금 상품 가입하신 분 여기 얼마나 되실까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생각보다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 자금이 부족하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고 연금 금액이 없는 사람들 다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입한 보험들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을 해서 노후자금을 쓸 수 있게 만든다가 뒷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연금을 많이 가입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총 4가지의 플랜이 있는데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위해서는 4가지 플랜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 간병 리스크. 내가 만약에 간병을 받아야 될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실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인지. 국민연금이 사실 내가 100%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온 그 뉴스 기사를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90년생 이하, 90년생 이상이죠. 연도별로 보니까 90년생까지는 국민연금을 간신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야. 그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국민연금 받을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20대 초반이신 친구들은 아마 돈은 많이 내겠지만 연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넣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보증형 연금 플랜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보통 이런 연금 상품들 막 가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금 같은 거 많이 가입한 다음에 목돈으로 모아뒀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일시에 거치할 수 있는 목돈 거치 플랜도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번째로 사망보험금을 왜 꼭 죽어야만 쓰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내가 사망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쓰고 싶어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적에 맞는 사망보험을 활용하는 플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보험사가 너무 많지만 보통 D사가 좀 유명합니다. 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회사가 좀 유명한 편인데, 이 회사의 치매보험은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거지만 이 회사가 좀 치매보험에 집중을 잘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수수료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치매보험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 회사를 추천드리는 편인데, 치매 간병보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간병에 걸리지 않거나 하게 됐을 때 난 이 돈을 못 쓸 거 아닙니까? 이건 치매 간병이니까. 근데 그 자금을 여러분들이 희망한다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이지만 종신보험처럼 꼭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치매 간병인데도 연금 플랜이 있네? 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 치매 간병의 보험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치매에 걸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상품입니다. 라고 하면서 판매할 수 있겠죠. 일종의 연금보험처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거 컨셉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질문 좀 많이 안 들으세요? 주변에서 혹시 상조보험도 하시나요? 이런 질문 가끔씩 들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상조보험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병보험과 동시에 나중에 내가 쓸 수 있는 노후와 상조 플랜까지 올 1년으로 넣을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능을 그렇게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금액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나는 이 자금을 내가 치매나 간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못 쓰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N은, 방금 전에 말했던 D사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지금 이 상품은 일시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해지 환급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반저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시 해지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순수 사망보험금처럼 굳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간병보험인데도 이 상품 자체가 반대로 말했네요. 종신보험인데도 간병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사망보험금으로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간병연금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기능도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 한 보험이 간병보험이라고 써있으면 진짜 간병 기능만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간병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노후의 리스크들을 동시 준비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상품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의 하이브리드 전략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해지했을 때 내가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급류의 상품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치매 간병은 치매 간병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보증연금입니다. 이 보증연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변액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투자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내서 좋은 금액으로 내가 투자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많이 받아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투자를 잘 못하는데? 그리고 나를 투자해주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지? 내가 제대로 관리받는 게 맞나? 나는 왜 내 연금 가입했는데 이 금액보다 내가 받는 금액이 더 적지? 어디서 손해를 보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정적인 연금을 받고 싶다 라는 분들이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요 K사의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핫하죠? 5년을 넣고 나서 5년을 더 거치하면 수익률이 몇 프로? 130% 나와. 굉장히 내가 써먹기에 좋은, 연금으로도 쓸 수 있지만 노후 이전에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겠죠. 너무 유명한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들이 뭐 종신보험이나 아니면은 일반 연금보험처럼 연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중도에나 목돈으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 K사 저희 관련돼 가지고 얼마 전에 좋은 제보를 받았는데요. 여기 회사가 저희 인카에서는 시책이 약 150% 가량 됩니다. 근데 인카에서 추가로 시책을 100만 원 더 100% 더 주거든요. 너무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 K사의 건강보험을 8만 원 정도 가동을 하셔야 추가로 시책을 받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250% 주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거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KDB의 죄송합니다. K사의 더 행복 드림 변액 연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최저 보증을 합니다. 금액을 최저 보증한다는 건 이 이하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리 상품 중에 7%, 8% 이상을 보증해주는 K사의 상품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상품은 변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변액을 꼭 취득하셔야겠죠. 연금 상품 중은 대부분 변액 상품들이 가장 기능이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변액을 취득하시면 더 좋은 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돈을 요즘에 고객들이 되게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 목돈을 크게 가지고 있는 금액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고객이 좀 많으세요. 근데
이런 금액들이 우리 얼마 전에 3년 납으로 나왔던 달러 상품도 있었죠. 지금 아이사에서는 연금 상품인데 3년만 납입을 하면 3년 시점에 환급률이 106%. 괜찮죠? 딱 목돈으로 사용하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금 상품보다 훨씬 더 상위 호환의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사에서는 이런 3년짜리 거치 상품도 나왔구나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뭐 한도 없는 무제한 비과세다, 뭐 이건 그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이 거치가 3년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3년만 거치해도 원금이 넘어선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상품은 일시금을 한 번에 거치하는 상품입니다. 나 목돈 내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즘 예금 같은 거 너무 돈이 안 된다는데 뭐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권유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리 상품이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아래 보시면은 3년차, 5년차, 10년차의 환급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돈을 일시에 거치한다는 거 원화 버전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상품을 추천드리면 되겠고, 두 번째, 달러 상품도 있다 그랬죠. 이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잘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말할게요. 말 그대로 바로 거치를 하는 상품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쿠폰형이 뭔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넣었다 라고 하고, 내가 1억을 넣었을 때 나중에 내가 지속적으로 받는 그 이자 또는 연금이 65만 원씩 나온다 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억을 넣고 몇 년 후에 이제 65만 원씩 받는다, 이런 구조라면, 이 상품은 1억을 넣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65만 원을 미리 선지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자를 선지급하는 구조예요. 이 부분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자를 선지급 받은 다음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원금만 돌려받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만기가 되기 직전에, 만기가 되고 나면은 그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과 만기 되기 직전부터 미리 이자를 선지급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 차이가 극명하게 있죠. 대신 고객들이 이 둘 중에 뭘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품 훨씬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만약에 이 M사에서 우리가 1억 정도에서 65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저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65만 원의 금액은 이 돈을 넣고 나서 이자로 미리 선지급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 65만 원 금액 어디에 쓰실 거냐? 그 금액도 5년 정도의 기간으로 저축하시는 거 어떠실까요? 또는 종신이나 연금 드시는 거 어떠실까요? 라고 하면은 그 6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무료로 가입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 이 상품뿐만, 거치해서 이 상품뿐만 아니라 나는 종신보험이나 아니면 연금보험 같은 상품을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매트라이프에서 굉장히 많이 권유하고 있는 더블 가입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능들을 알고 계시면 추가 가입의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상품인데, 사망보험금이면 여러분들 다들 쓰는 게, 사망보험금을 우리가 죽어서만 쓴다, 이게 아니라 연금으로 전환해서 쓴다, 이것도 좋겠죠. 근데 다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S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 그러면 일정 기간 이후에 즉시 중도 인출을 해서 전액을 막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유동적이네요. 내가 사망해야지만 쓰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서 연금처럼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통 고객들이 의외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다 넣은 다음에 내가 내 돈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왜 내 돈 꺼냈는데 대출을 받아야 돼? 왜 내 돈 꺼냈는데 대출 받으면서 이자를 내야 돼?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종신보험 상품은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긴급한 상황에 꺼내 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이 상품을 권유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 보험사, N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M사 이런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조금씩 내가 원래 가입했을 때보다 조금씩 올려서 금액을 줍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합니다. 아직 내가 사망하지 않았어도 금액으로 선지급해서 먼저 주겠습니다 라는 생활자금 플랜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활자금 플랜은 다른 말로 하면 말 그대로 연금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기능들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연금 전환하지 왜 이걸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냥 연금 전환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사라지거든요. 아예 연금보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망보험금도 필요한데 나는 그 사망보험금을 지금 당장 다 수령하는 게 아니라 나 조금이라도 써서 내 생존시에 쓰고 싶어 라고 해. 사망보험금 당장 있어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꺼내 썼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기능도 여러분들이 추천받을 수 있겠죠. 이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저해약, 즉 단기납 종신보험들의 상품인데, 아직 단기납 종신보험들의 상품 보시면은 뭐 앞에 글씨가 조금 작지만 이 수수료 또는 이 환급률이 적지 않아요. 종신보험의 환급률들 아직도 여러분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면서도 이렇게 비교해서 찾아서 하시되, 종신보험을 너무 환급률로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객의 니즈, 나는 고객은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면 그 기능에 맞는 보험사들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걸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인카에선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급률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속세, 연부연납이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금액을 내가 뭐 예를 들어 총 내야 되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의 일부를 먼저 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담보로 잡아요. 돈 대신에 담보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그렇게 하면 담보로 잡으면 총 내야 되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확 줄어들겠죠? 확 줄어들겠지만 여기 총 납부액 까지 하면은 사망보험금 또는 내가 원래 담보로 잡았던 모든 금액에다가 이자까지 붙여받는 겁니다. 담보를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 잡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험사들이 있다는 거고, 아래 보시면은 굳이 이 구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고객들한테 상속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종신보험 상속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거 설정하시는 거 되게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낸 사람이 돈을 받아야지 세금을 감면해주든 어떤 혜택을 주는 거야. 돈 낸 사람이 돈을 받아야지. 근데 돈은 아버지가 내는데 혜택을 만약에 아들이 받는다? 그럼 국세청은 당연히 추적을 하죠. 왜 돈을 아버지가 다 내는데 아들이 혜택을 받아? 아들은 이 상품에 얼마나 기여를 했어?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보통 만약에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아들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다면 아들이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아버님, 그리고 수익자가 아들, 이런 식으로 설정합니다. 교차 가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계약자, 피보험자 전부 다 아버지가 해놓고 나중에 수익자만 아들로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상속 플랜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M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종신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가성비를 노린 겁니다. 이 정도 금액에다가 사망보험금을 이만큼까지 넣어줄게, 우리 보험사가 제일 싸 라는 걸 노리고 나온 가장 저렴한 상속을 대비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플랜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상속보험 중에 이보다 더 저렴한 상품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 보험사가 최근에 가장 좋은 시책과 그리고 가장 유리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한 번에 돈 넣고 싶다, 나 돈을 한 번에 넣고 싶은데 진짜 금액 부담이, 난 빨리 이 돈을 더 털어가지고 이걸로 상속을 준비하고 싶다 라고 하면 납입기간을 3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상품도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사망보험금은 달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 차이를 통한 이익도 노려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3년만 납입하는 달러형 종신보험인 겁니다. 네, 이런 상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돈은 지금 당장 돈이 있어, 당장 돈이 있고 나는 오랫동안 내고 싶지 않아 라는 분들한테 권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종신보험의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가입시키기 용이하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굉장히 집중 쓰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종신보험을 굉장히 많이 변형시키고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구조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상식보험에 관련된 비교표도 똑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자, 저희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 주요치료비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는 내가 이런 검사를 받지 않고 딱 병원에 갔는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드라마 가서 그냥 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막 피통하면서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갔는데 암입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막 기절하면서 내가 암이라니 이러면서 쓰러지고 막 절망하고, 드라마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나와. 왜게요? 요즘에는 2년마다 여러분들 강제로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 상에서 초기 질병으로 발견이 다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말기 진단, 무슨 암 같은 거,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것들에 발병률이 많이 낮아지고 초기 질환들의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진단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초기 집중 치료자금, 말 그대로 처음에 초기 때 걸렸을 때 수술, 그리고 뭐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이런 것들로 사전 치료를 하고, 그만큼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료를 시작하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치료밖에 못 받아요. 방사선을 받는 제 고객이 계신데, 방사선 치료 한 번 하고 나면은 사람이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나약해 보여. 엄청 힘들어해요. 막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막,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몸이 말 그대로 쇠약해집니다, 이런 치료하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생활비와 재활비를 먼저 줄 수도 있게 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 또 암이 전이 되면 어떻게? 전이가 되었을 때 치료비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집중해서 최대한 이 사람이 완치시킬 수 있게 만들고, 생활비랑 재활비를 지급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약값까지 준다. 이게 주요치료비입니다. 주요치료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요치료비는 초기에 빠른 치료를 해줄 수 있게 지원해주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집중자금, 생활재활자금, 그리고 추가 치료기금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N사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N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암 주요 치료비 같은 상품들 중에 2년 이내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집중해서 이제 지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고, D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만 맞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간에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최대 4번까지 나눠서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기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좀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은데 단기에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N생명이 굉장히 괜찮은 거고, 나는 연간 최대한 3번, 4번 연속으로 받고 싶어 라고 하면 D, 손보가 가장 유리하신 겁니다. 이런 기능들도 여러분들은 주로 쓰는 회사만 알고 계시겠지만 각 보험사별로 이렇게 주요 치료비를 좀 자기들한테 특화되게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M생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든 이 지급되는 기간을 최대 120회까지, 원래는 연간 1회씩 10번 아니었나요? 이 기간을 최대한 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C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매월 받는 금액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받아갈 수 있게 만드는, 말 그대로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S라이프 같은 경우에도 확정보증이라고 해서 이 60회 확정보증이라는 건 이 기간에 그 질병이 걸리게 되면 60회를 무조건 지급합니다요. 만약에 중간에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60회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다 지급합니다. 진단금처럼 변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금액대의 상품들이 있다고 하면 고객이 생활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때 유리한 상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보험사들은 현재 이렇게 특이하게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대다라고 하는데, 보통 보시면 40대 남성, 여성 기준으로 2, 3만 원대입니다. 그럼 이 상품 굉장히 저렴하네? 이런 상품들은 기존의 보험을 가입했던 분한테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는 추가 플랜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모든 상품을 다 갈아버리고 막 엎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는 플랜도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치료 자금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이암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 방사선은 암이 퍼지지 않게, 약물과 방사선은 암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집중해서 치료를 쏟아붓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암 약물입니다. 한마디로 폭격을 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폭격을 붓는 이유가 뭘까? 암은 어디로 전이가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전이에 관련된 주요 치료비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K손보 같은 경우에는 전이암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아예 전이가 되었을 때 주요 치료비를 넣기도 하고, 뭐 H생명 같은 경우에도 전이암이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생활비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이가 되는 암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 또는 암을 말기를 겪었다가 완치까지 갔던 사람, 암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회사들도 눈여겨보실만 하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들을 전부 다 넣었을 때 방금 전에 말했던 전이암 주요 치료비와 전이암 암 생활비만 넣어도 금액대가 약 17,000원, 정말 저렴하면 3만 원대 이렇습니다. 필요한 것만 추가로 가입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대도 각 보험사별로 비교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유리한 보험사를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앞에서 교육해주는 모든 자료들은 꼭 저장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입자 방사선 관련돼가지고 하도 질문이 많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입자 방사선 우리나라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어디죠? 세브란스밖에 없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하나예요.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하나씩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활성화가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5년,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치료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암 환자일 거 아닙니까? 그 암 환자가 10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이 치료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으로 떠나는데 보통 일본이 가까우니까 일본으로 많이 가죠. 치료비만 들까요? 일본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야지, 뭐 걸어갈 순 없잖아. 비행기 타고 가야지. 또 거기 갔을 때 치료가 뭐 하루 만에 끝나나? 거기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있어야 하는 체류 비용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용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비, 여러 가지들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을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 주요 치료비,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암 주요 치료비, 고객이 가입하시는 암 주요 치료비가 해외에서 치료받을 때도 보장이 되나? 이걸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뇌랑 심장 관련돼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뇌랑 심장에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걸렸을 때, 그때 보통 주요 치료비라는 걸 통해서 내가 치료를 많이 받겠죠. 특히 뇌랑 심장은 암보다 또 중요합니다. 암 주요 치료비도 정말 중요한 게 맞지만 뇌심장 주요 치료비는 그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훨씬 중요해요. 왜게요? 우리 보통 이런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라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금액적인 혜택을 많이 주죠. 근데 뇌랑 심장의 산정특례는 암처럼 5년이 아니에요. 뇌랑 심장의 산정특례는 최대 기간으로 해봤자 90일을 못 넘습니다. 이거 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뇌랑 심장에 관련돼서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 3개월 이내에 모든 수술을 다 하고 금액을 더 이상 쓰지 않아야지 국가에서 보장받는 금액으로 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할까요? 뇌랑 심장에서 뭔가 질병이 걸렸을 때 3개월 이내에 완치가 되나?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들은 내가 결국 치료를 누구 돈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돈으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훨씬 중요한 게 뇌심장 주요 치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예요. 특히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집중 이런 치료들이 기술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진짜 머리에 만약에 뭐가 있었다, 그럼 머리를 이렇게 열고
수술을 하고 닫고, 그러면은 뇌에 관련된 수술보다 머리 열고 닫고가 훨씬 더 효율적이 오래가. 그쵸?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도 배를 열고 수술하고. 근데 지금은 배를 열거나 머리를 열지 않고 일종의 카테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들어가서 머리를 열지 않고 수술을 하겠죠. 대신 그 수술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있으면 이젠 죽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을 국가에서 다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보험으로 보장받아라 라는 겁니다. 뇌심장만큼은 꼭 이걸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랑 심장도 당연히 재활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생활자금에 관련된 플랜도 여기 M사에서는 이렇게 생활자금이 필요하다. 그럼 월 지급 치료 지원 플랜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이 뇌심장으로 인해서 이런 내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금액들을 지원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품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런 뇌심장 주요 치료비 관련된 모든 상품들도요, 각자 각 보험사에서 해당이 다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뇌심장 주요 치료비를 종합병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부터만 해당이 되느냐, 이런 것도 꼭 지켜봐야 돼요. 의외로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암 수술을 여러분들 일반 동네 병원에서 받나요? 암 수술은 동네 병원에서 절대 못 받아요. 기술을 그렇게 쓸 수 있을 만한 기계도 없어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뛰어난 수술을 할 수 있을 교수나 실력자가 없지. 그러니까 다 대학병원급으로 가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종합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뇌 전문 종합병원, 심장 전문 종합병원, 이 분들은 다 대학병원들과 연계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너무 사람이 많이 밀려있다라고 하면 내가 연계해주는 다른 병원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수술 받아라. 그분이 나의 뭐 옛날에 스승이었다, 옛날에 뭐 제자였다, 이런 식으로 연계해준 거 꽤 많아요, 뇌심장은. 그래서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종합병원급에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도 해당이 되는 곳이냐라는 걸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뇌랑 심장은 말 그대로 순환계 질환들이에요. 뇌에 뭐가 혈전, 피 찌꺼기 쌓이고 심장에 뭐가 쌓여가지고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혈관 자체에서 순환하는 것에 대한 진단 치료비로 넣는 게 보장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 옛날에 저희 직원이랑 같이 있었던 사례인데, 어떤 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발현이 됐냐면 심장에서 발병된 게 아니라 다리, 하지정맥류가 먼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나서 심장에 협심증이 오기 시작했네? 이런 경우에요. 순환계 자체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라고 하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하지정맥류 등 정맥류 수술도 들어갑니다. 범위가 더 넓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꼭 뇌, 심장 주요 치료비만 넣어야지가 아니라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넣어야지 라고 한다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면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고객한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런 순환계 질환으로 대부분 요즘 바뀌고 있는 추세고, 손보도, 생보도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 옆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사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H사들 또 S사 이런 데는 전체 범위를 보장을 한다. 마찬가지로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전체 범위를 보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환계로 한다고 하면 어디로 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생보소모 중에 보이잖아요. 손해보험이 훨씬 범위가 넓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신다고 하면은 주요 치료비를 생각하신다면 손해보험사를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고, 생명보험사로 쓰신다고 하면은 몇 개 회사 중에서 전체 보장이 되는 회사를 찾아서 하셔라 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써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간병 관련돼서는 되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치매간병이 옛날에는 CDR 척도라고 해가지고 뭐 먹고 싸고 입고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안 됐을 때 중증일 때 보상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치매에만 한정이죠, 저건.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뀐다? 장기 요양 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으로 바뀝니다. 물론 얘도 받기 어렵겠죠. 얘는 치매라는 한정적인 범위지만 장기 요양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노후 질환들로 인해서 발생하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범위는 이쪽이 당연히 더 넓겠죠. 여러분들이 치매 간병이라는 보험으로만 준비하지 마시고 장기 요양이나 인지 지원으로 생각을 해서 범위를 더 넓혀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치매보험을 치매만 보장받게 가입한 경우가 많아요. 치매로 인한 요양병원으로만, 치매로 인해서만 이제 생활비를 지급한다, 이런 경우인데, 그런 분들을 만약에 찾게 된다고 하시면은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재가급여 관련된 개념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가급여가 뭐죠? 질문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시면 다들 제 눈을 피하시네요. 네, 질문은 따로 안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집에서 치료를 받을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데이케어 센터, 여기 2층에도 있잖아요. 데이케어 센터나 아니면 노치원 같은 그런 개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있고, 대신 그런 데서 그냥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치매나 이런 좀 노화 질환으로 많이 치료를 받는다, 짚고 다니는 물건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귀에다가 끼는 걸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을 때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알람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급하는 게 이제 용구입니다. 용구. 네, 노인 질환으로 지급되는 용구 같은 것도
보험처리가 되는 보험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간 보호 지원,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데이케어 센터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주간인과 야간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집까지 데려다주는 개념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이용한다 그랬을 때 아니 내가 치매에 걸려서 뭐 이렇게 치매에 걸렸을 때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용한다고 했을 때부터 지급이 되는 거라고 하면 더 받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치매에 관련된 내용에다가 장기 요양 업셀링까지 함께 하게 된다고 하면은 꼭 치매만 보장받는 게 아니라 노화질환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겁니다. 항상 보험은 받기 쉽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복합재가급여랑 주야간 보호를 포함해서 판매할 수 있는 각 보험사도 이렇게 비교분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즘에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게 H생명 쪽 보험이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보험사가 이 상품에 대해서 되게 좀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각 보험사의 일종의 특판 상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야간 보호나 아니면 재가급여를 생각하신다면 이 회사도 눈여겨보실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험사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인카랑 이제 최근에 이제 엮었다 보니까 인카 우대 플랜을 좀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노후화된 아파트 30년 이상 들에서 급배수 같은 거 가입되는 거 드물죠?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가입된다? 40년까지 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 오래된 주택이라 가지고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 보험사를 잠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 치아보험은 보통 이제 내가 가입하자마자 3개월 동안은 어떻게 되죠? 보통 면책을 해줍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금액을 50%만 주는 감액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근데 그 감액기간이 굉장히 짧은 상품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365일 이후에 원래는 365일 이후에 100% 다 보장을 받는데 여기는 그보다 최소 90일 정도, 약 3개월 정도 덜이네. 여기는 9개월이 지나면 전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나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수 있는 보험사 중에 하나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좋은 게 저는 이것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보험사는 내가 만약에 임플란트를 넣으려고 하면 어떤 거를 연계로 넣어라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연계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특약만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요즘에 좀 여기 보험사 중에 특징으로 많이 잡는 게, 저는 이건 사실 골절 진단비, 원래 이빨도 뼈예요. 이빨도 뼈기 때문에 이빨이 부러지게 되면 골절 진단비가 나갔던 게 옛날 보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골절 진단비에서 치아 파절 제외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몇 개의 보험사들은 골절 진단비 자체를 치아 파절 포함으로 해도 50만 원 이상 넣을 수 있는 보험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보험사예요. 만약에 이빨이 부러졌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이걸 넣을 수 있는 보험사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암이랑 심뇌혈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통원을 하게 됐을 때 임시거주비,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모든 대부분의 좋은 병원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좋은 병원들은 다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 살거나 아니면 저기 뭐 남해에 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이나 치료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부 다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통원 임시거주비라고 해서 내가 아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임시거주하면서 통원으로 치료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처음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객이 이런 걸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추천해주세요. 특히 동네, 옛날 좀 먼 곳, 서울하고 많이 먼 곳에 사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면 좀 추천이 되겠죠. 네.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말 그대로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제 고객 중에 실제로 어떤 고객이 저기 거제도 사십니다. 근데 거제도 사는데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데 서울에 연고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매 달마다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고시원을 잡았습니다. 고시원을 잡고 나서 치료하면서 통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고시원에서 혼자 자면 너무 그 사람이 좀 외롭고 힘들대요, 항상.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여기 서울로 와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지원되는 게 있나? 먼저 물어보길래 제가 이것부터 보내드렸어요. 이따가 좋은 피드백이 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중에서 그래서 지역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만약에 이 상품을 받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건강이 안 좋은 가족이나 친척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추천드릴 겁니다. 정말 필요하실 테니까. 골절 진단비는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빨이 깨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골절 진단비, 범위가 가장 넓은 골절 진단비라는 거. 골절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보험사를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회사의 상품이 더 핏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보험사의 상품이 마냥 나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추가로 쓸 수 있을 만한 좋은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상품들의 군이 있다고 하면 여기 보험사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화재 보험은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좋죠? 주택화재 보험은 30년을 넘어서 40년까지 보장해준다고? 이건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주택화재 보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간추려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제가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면, 지금 각 보험사들은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특히 생명보험사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사망보험금을 죽지 않고 그 이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나이가 들고 노후화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꼭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로만 쓰는 게 아니라 노화 질환 자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만드는 보험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저희가 회사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서 9월달 영업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9월달 세일즈 컨셉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꺼주십시오.